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빛바랜 다이어리 안에는 제 젊음과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994년의 싱그러운 봄, 경기도 외곽의 작고 아담한 한옥에서 저는 작지만 소중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맑은 눈망울을 가진 동네 아이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첫 수업을 함께 했었죠. 그중 한 아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순수한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선생님, 왜 어른들은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강요해요? 그 아이의 솔직한 질문이 제 32년 여정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제 교육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져주었습니다. 일장 아이마다 다른 속도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남자아이 민수가 알록달록 예쁜 레고 블록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게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의 놀라운 집중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구구단만 외우는 것을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구구단을 술술 외우는데 민수만 유독 계속해서 틀리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민수가 레고 블록 수백 개를 이용하여 복잡한 우주기지를 뚝딱 만들어내는 놀라운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민수는 추상적인 암기보다 시각적인 학습에 훨씬 더 강점을 가진 아이구나. 그래서 저는 즉시 구구단을 색깔별로 보기 좋게 나누어 벽에 붙여 시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했고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레고 블록을 이용하여 곱셈의 원리를 직접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더듬거렸지만 점차 블록을 하나씩 쌓아가며 숫자의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달 뒤 민수는 그토록이나 어려워하던 구구단을 완벽하게 그것도 즐겁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느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특별하고 개별화된 학습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장 칭찬보다 중요한 것 수진이의 이야기. 사춘기에 문턱에 접어든 섬세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수진이는 겉으로는 씩씩해 보였지만 칭찬에 대해 남다른 거리감을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칭찬을 썩 좋아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억지로 칭찬을 건네면 잘했어 라는 뻔하고 형식적인 말에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휙 돌리곤 했습니다. 수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섣부른 칭찬 대신 수진이의 생각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끙끙대며 풀고 있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결과에 대한 피상적인 칭찬 대신 진심을 담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진아, 이 문제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이네. 혹시 어떻게 풀었어? 선생님도 내 창의적인 풀이 과정이 너무나 궁금한데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수진이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무려 30분 동안이나 자신의 풀이 과정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조리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정연하면서도 번뜩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수진이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고 수진이의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수진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칭찬 대신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해주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후로 수학이라는 과목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훌륭한 학생으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진정한 격려는 결과가 아닌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장 실수를 대하는 자세 재훈이의 이야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재훈이는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시험에서 자신이 틀린 문제를 단 하나라도 발견하면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답을 찢어버리거나 지우개로 박박 지워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틀린 건 정말 보기 싫어요라며 불안한 감정을 억지로 감추는 재훈이에게 저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특별한 숙제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실수 노트를 정성껏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무작정 감추거나 지우는 소극적인 행동 대신 형광펜을 사용하여 틀린 부분을 꼼꼼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고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나 부분을 간과했는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주저했지만 점차 재훈이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차분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중요한 기말고사 시험 전날 재훈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과 확신에 찬 밝은 표정으로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서는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재훈이의 성적은 이전 시험에 비해 무려 30점이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실수는 더 이상 감추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더욱 멋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자 성장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저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속도와 특별한 학습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섣불리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재단하지 말 것.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줄 것.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굳게 믿고 지지해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부족한 초보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놀라움을 선사하는 늘 새롭게 펼쳐지는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교과서이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할 것입니다.